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와서 저도 굉장히 졸린 상태인데요. 저도 제가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이렇게 누군가 와서 강연을 했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저도 대부분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침의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잠을 참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완벽하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작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학교 출신 중에 몇 명은 제 후배로 들어왔던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용예술학과인데 이렇게 순수미술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취업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옛날에 미술학원 강사도 했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냥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아무 때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작가를 하건 아니면은 그냥 취업을 하건 어쨌든 지금 미술 전공을 하고 있으면 미술과 관련 없는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얼굴을 그려달라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가서도 되게 창의적인 것들을 원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마스크 위로도 하품하는 게 보이긴 하네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점 예술가와 가까워지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조금 많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모든 개인들이 SNS를 하고 내가 나의 뭔가 춤을 춰서 올린다라든지 내가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SNS에 내 그림을 올리거나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노래들을 불렀어요. 잘 모르실 텐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들이밀면은 다들 초상권이 있으니까 가리잖아요. 근데 저 때는 서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들 뭔가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직업들은 단순한 작업들은 AI나 아니면 다른 걸로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창의적인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의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의사분들이 제일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구독자를 많이 모아서 그걸로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를 내가 본업을 하는 것보다 더 집중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직업이더라도 창의성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디자인과인 거니까 창의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뭐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창의성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많은 거를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창의적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제 생각에는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굉장히 다르고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남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창의성이라는 게 뭐다라고 혹시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것 같긴 한데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창의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틀 밖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들 정의를 많이 하죠. 그 얘기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약간 좀 딴 생각인 거예요. 정답이 없기도 해요. 근데 사실 창의성이라는 건 첫 번째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 사회가 그 창의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여야 돼요. 일단 간단히 생각했었을 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펼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내가 창의성을 가졌을 때 어느 정도 그거를 발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고 옛날에 조선시대였으면은 유교 사상에 개척되는 창의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떠한 사회의 존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창의성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100년이나 200년 후에 봤었을 때는 지금도 굉장히 깝깝한 시대, 네. 우리가 중세시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도 깝깝한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를 탓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창의성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해요. 발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귀찮아서 발명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내가 움직이기 싫고 힘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 사람들이 발명가들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아이언맨에 보면은 토니 스타크가 처음에 아이언맨을 만들었던 게 어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변변치 않고 그 나쁜 놈들은 무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 가슴에다가 그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언맨을 만들어서 탈출을 한 게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슈퍼 히어로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창의성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술을 했으니까 아실 텐데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로는 저는 관찰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의력이랑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관찰력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똑같이 그리는 걸 하잖아요. 인물을 그리거나 어떤 물체를 그리든지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형태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똑같이 잘 못 그렸었을 때 나는 형태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근데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학생이 열심히 그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학생하고 채점하는 사람의 되게 괴리감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내가 이 물병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물병 그렸구나라고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점검을 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은 똑같이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찰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관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이런 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관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어떠한 사물을 봤었을 때 단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장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인간관계를 했었을 때 가장 실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나라는 사람은 되게 입체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할 게 되게 많고 고민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본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평면적으로 봐요. 저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고 저 사람의 인생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은 그냥 엄마고 아빠는 돈 벌어야 되고 엄마는 밥 해줘야 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면적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그냥 하나의 나로 단정 지어버리면은 굉장히 상대방은 나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주길 바래요. 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그냥 사각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돌려서 보면은 이러한 입체적인 육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관찰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이 사각형을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옆을 봐가지고 측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뭔가 다른 측면을 봤다. 실제로 말로도 그렇게 하고 뭔가를 생각했었을 때 저 사람의 측면 그리고 뒷면까지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체 수업을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체를 진짜로 잘 그리려면은 그 안에 있는 뼈라든가 근육의 결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사람의 몸을 아웃라인을 따가지고 그냥 이걸 그리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면을 나누고 그리고 구조를 꺾고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거를 나눴을 때 내가 그 안의 구조를 다 알아야지 사실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측면을 볼 줄 아는 관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을 제낄 수가 있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평면화 시키려고 해요.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평면화를 시켜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네,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되게 작은 거를 잘 찾아내요. 저는 무한도전 세대라서 요즘 무한도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명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주 쬐끔쬐끔 바뀌더라도 그거를 대본에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다각도로 관찰을 하고 관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소재를 살리고 그거를 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창의력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내가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도 졸립긴 한데 네, 진짜 한 분마다 한 명씩 지금 다 눈을 감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옛날에 되게 망했다 생각한 강의가 있었는데 한 5년쯤 지나서 누군가한테 DM이 왔어요. 그때 그거 들었던 게 너무 이렇게 자기한테는 되게 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그래서 뭐 한 명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력이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요. 제가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저쪽에서 우주선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나한테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나는 사물을 봤었을 때 빛의 속도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이 나한테 와서 부딪혔는데 부딪히고 나서
나는 우주선이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오니까. 그러면은 사건의 결과를 먼저 보고 시작을 나중에 보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는 없죠. 그죠? 그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사실은 그게 창의성이에요. 아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짜 생판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창의성이겠지만, 우리가 뭐 반전 영화를 본다라든지, 반전 영화를 보면은 되게 기막힌 아이디어긴 한데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어냈구나. 자, 현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금 패러다임을 바꾼 그 사건이 뭘까요? 가장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만든 게 가장 큰 패러다임을 바꾼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나 아니면 그 컨셉들은 그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전에도 MP3가 따로 있었고, 뭐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어가 따로 있었고, 뭐 사진기가 따로 있었고. 맨 앞에 있어서 졸지 못하고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 명씩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참 감개가 무량하네요. 네, 그래서 이 연결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생각을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하는데 이 단계를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뭐 나이를 이제 2배 이상 더 먹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하고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건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체는 저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이 더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연결을 해보고 이것저것 단계별로 생각을 그냥 더 많이 해볼 시간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여학생들이라서 삼국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보면은 그 제갈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갈량이 굉장히 막 신출귀몰하고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쟁을 계속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갈량이 뭐 이렇게 우주에서 왔거나 미래에서 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제갈량은 사실은 처음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방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책사들하고 다른 책을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갈량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거는 여기 얘기했었던 관찰력하고 연결, 내가 그 배웠었던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했느냐, 깊게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제갈량하고 싸웠을 때 그 상대 장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갈량의 지금까지의 명성은 다 뻥이었구나. 내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제갈량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허점을 좀 드러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보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떠한 부대의 장군 정도 될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미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그 힘이 있지만, 여기는 인물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술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국보와 보물들은 다 예술품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세계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인 탐 크루즈가 있잖아요. 탐 크루즈가 불과 한 30년 전, 지금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됐고 아마도 몇십 년 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뭐 대학교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별과제에서 얘기를 하면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조별과제에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세상 온갖 거에 사실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왜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물론 여기는 지금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더 미술이나 디자인에 근접한 것들을 많이 배우겠지만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 뭐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뭐 다양한 기본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왜 할까요? 그것도 맞긴 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면은 누구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이런 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실은 선진국 사람들도 조금 비슷해요. 무슨 일을 시켜도 한국인이 일을 되게 잘해요. 네. 여러분 나 학생이라서 뭐 만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가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애들이 너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인 같은 성격으로는 이거 조금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매뉴얼을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되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매뉴얼을 보고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한 제도나 아니면 교과목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뭔가 기계를 만지는데 매뉴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뭐 도배를 한다든가 타일을 붙인다든가 그런 것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인데 한국인이 두세 번 해보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게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미술 작가임에도 쓸데없는 거를 계속 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계속 어떠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고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그 상황이면은 어떻게 그거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되게 공부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학교 공부를 하는 게 나는 어차피 미술할 거니까 공부는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미술을 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도 학교 때 대부분 잠을 자긴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대학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어쩔 때는 조회 시간에 자다가 종례 시간에 깬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학교 때도 학고를 2번 맞아서 네. 한 학년을 다시 다니고 제가 03학번인데 졸업장을 2013년에 받았어요. 네.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불성실한 학생이었고 대학교 때 학교를 자주 안 갔는데 그때 이제 온게임넷이나 이제 게임 TV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고를 2번 맞고 군대를 갔다 오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한심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진짜 되게 게을러요. 게으르고 되게 귀찮은 것도 많고 사실은 이 시간에는 원래 대부분 자고 있어요.
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적이 잘 없고 그래서 오늘 잠을 못 자고 나온 건데, 근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저만큼 하는 사람도 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래도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대에 진학을 하건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하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예습복습을 조금씩 하면 시험 기간이 돼도 굳이 밤새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 갑자기 막 밤새서 공부하고 이렇게 카페 가서 이렇게 막 밤새서 공부하다 무인 카페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밤하늘을 보면서 막 별을 보고 하면은 낭만도 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거나 대학을 가도 비슷해요. 평소에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열심히 안 하다가 나중에 과제를 할 때가 되거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시를 할 때가 되거나 그러면은 몇 개월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서 당신은 하루에 그림을 몇 시간 그리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하루에 그림을 16시간을 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밤을 새웠던 그 한 달 정도에서 가장 피크였을 때가 16시간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는 언제나 마음먹으면 16시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계속 또 그래왔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냥 16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겠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첫 번째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본인이 잠깐 노력했거나 그랬었던 거를 부풀려서 생각하는 노력에 대한 착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체적인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노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쟤는 맨날 펑펑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바쁘대요. 머리를 계속하고 뭔가를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바쁜데 계속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은 이제 육체를 쓰는 쪽이 조금 더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뭐 이렇게 알바를 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신문 배달을 했었어요, 새벽에. 근데 신문 배달을 하면은 그냥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사실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너무 보람차요.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고등학생 때 그런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더 이렇게 뿌듯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정신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노력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또 그 예술가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을 하자마자 내가 나의 예술활동 크리에이터한 걸로 돈을 벌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녀요. 근데 내가 알바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예술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20대 뭐 초중반이나 이럴 때까지는 체력도 있고 하니까 알바도 하고 작업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점 그게 힘이 떨어지고 내가 20대 후반, 30대 정도가 되면은 회사나 그런 데에서도 더 높은 직급을 맞아야 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수준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집에 와서 작품을 하기는 하는데 이 작품이 그냥 반복인 거예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거나
새로운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탐구나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육체적인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취미로 하는 힐링 미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본인은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은 개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짓는데요. 아파트를 처음에 뼈대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디자인을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이 그걸 열심히 짓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 안에 도배를 하거나 색칠을 하거나 열심히 꾸미겠죠. 근데 기본적인 아파트 골조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겉모습을 예쁘게 꾸며놔도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0분에 끝나는 게 지금 끝난 건가요? 네, 2교시네. 네, 그럼 쉬었다가? 네, 알겠습니다. 연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듣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교시는 제 와이프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 유튜브를 구독하라고 하신 이유가 제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주무셨던 분들은 거기서 다시 보시고 유튜브는 그거만 보고서 구독 투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돈 벌려고 하는 유튜브가 아니고 제 기록으로 하는 유튜브라서 평소에 이렇게 재밌는 게 올라오진 않아서 구독은 안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하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주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1교시에 사실은 선생님께서 잔 사람은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뒤통수를 보고 누군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안 그린 사람은 이제 증거가 남으니까 요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학생 한 명이 저한테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의미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 그리는 연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잠깐만 답변을 하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기호의 미술이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할 거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호의 미술은 서양 미술에서 주로 나옵니다. 자, 서양 미술의 역사는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을 그림으로 치환하는 미술이었어요. 그래서 기호의 미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술사를 그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동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맞지 않아요. 동양의 미술은 기호의 미술도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한석봉이 마음을 가다두면서 글씨를 쓰고 그리고 뭔가를 보지 않고 산을 그리거나 난을 그리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동양의 미술은 기운의 미술이에요. 이게 약간 성향이 좀 달라요. 실제로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을 만나봐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다 울상을 짓고 있는 사람들 속에 혼자서 웃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면은 서양 사람들은 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울상인데 한 명만 웃고 있는 그림을 가져다 놓으면은 동양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학 같은 경우에도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위를 치료를 해요. 그죠? 근데 동양은 옛날부터 한약을 먹거나 아니면 침을 맞으면서 몸의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궈서 그거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을 해요.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꼭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를 어떤
단어와 치환을 시킬 것인지 그런 의미를 너무 고민은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체험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아이폰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혹시 갤럭시 쓰는 사람 있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시 갤럭시가 인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엄마가 안 사줘서 갤럭시인 건가요? 카메라가 좋아지긴 했죠. 네. 요즘 또 트렌드가 그렇게 됐군요. 근데 저는 갤럭시를 쓰고 제 와이프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근데 뭐 한 20대 넘어가서 사실 요즘에 여성분들 대부분은 아이폰을 쓰는 것 같은데, 자, 객관적으로는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죠? 기능적으로나 어떤 거에서는 갤럭시가 더 뛰어난 것도 있어요. 근데 뭔가 아이폰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폰이 더 좋은데 왜 좋을까요?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요. 브랜드 이미지? 네. 그리고 묘하게 뭔가 감성적인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세상을 지배를 하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고가 폰이잖아요. 동남아시아에 막 두세 달 월급을 모아서 사야지 아이폰을 살 수 있는데도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도. 근데 그게 갤럭시에 아주 뭐 몇십만 원짜리랑 엄청난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그냥 감성이에요. 제가 이걸 여기서 지금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예술이라는 거는 설명할 수 없는 감성이 되게 큰 거예요. 물론 그 감성이라는 것도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술적인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랑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랑 한국 단어가 있지만 이거를 해석하면은 이게 되기는 하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네. 결국에 그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단어는 추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고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거는 이런 기호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거는 오늘 국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네. 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국기입니다. 네. 프랑스 국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프랑스 국기가 이게 뭘 의미하죠? 네. 뭔지는 잘 모르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자유평등 박애라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걸로는 뭐 종교와 귀족 그리고 그 사이의 평화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색깔별로도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뭐 제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 색이나 그런 것들에 다 의미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 여기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빨간색은 옛날부터 되게 제일 고귀한 색이잖아요. 왕은 빨간색을 입었고 귀한 사람이 오면은 빨간색을 깔잖아요. 왜 그럴까요? 만들 수 없는 색은 아닌데 빨간색은 가장 빨리 사라지는 색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관에 가면은 사진관의 사진이 햇빛을 오래 받으면은 색이 날아가잖아요. 색이 날아갔을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빨간색이에요. 네. 햇빛에 과시광선하고 반응을 해서 먼저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강한 색이 뭐냐면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관에 있는 사진들을 나중에 보면은 푸르스름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빨간색은 가장 빨리 사라지는 색이고 파란색은 가장 사라지지 않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왜 현대 사회에서는 국기가 이런 식으로 변했을까요? 정확히는 이런 식의 국기가 된 거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 전에 나라들의 국기는 어떤 형태였냐면요. 여기 밑에 이렇게 하면 나올 텐데 이게 역대 프랑스 국기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고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국기를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 유럽의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 전에 국기들을 보면은 이 국기는 뭐냐면은 그 가문의 상징이에요. 나라라는 거는 그 가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문양과 기호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용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가를 지정을 하게 하는 게 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국기들은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국기는 우리나라도 변해왔고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계속 변해오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에도 자, 예를 들어서 왕정 국가가 아직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코란의 한 구절이에요. 글로 써놨죠. 그리고 밑에다가 칼을 해놨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은 사우디라는 가문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물론 저 녹색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아시아에도 아직 왕국인 나라가 있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왕국임에도 이런 식의 추상적인 문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트렌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거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국적이나 여러 가지를 넘나들어서 지금 다양성이 굉장히 존중화되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려면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따가 발표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의 국기를 그려보는데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꼭 추상적이시긴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그리는 국기는 지금의 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나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기라는 게 아까 제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그 나라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그래서 요거랑 좀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 다 어쨌든 예술 분야에서 있으실 분들이니까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그 사회를 하느냐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실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광장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를 걸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기 대성여고 가운데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놔요. 네. 그러면은
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말릴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창의성은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여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는 되게 지금 현대사회가 깨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래 사회가 봤었을 때는 되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었을 땐 자유롭지 않은데 본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떠한 옛날에 뭐 유물을 발굴을 했는데 뭐 별게 안 나오고 빗살무늬 토기만 나오고 일반인들이 쓰는 그냥 허접한 것들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는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고 애들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같은 데서 에펠탑을 지었잖아요. 에펠탑을 지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저 돈을 써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밥이나 더 먹이는 게 낫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흉물을 쓰냐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파리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 나라가 그만큼 국력이 있었다라는 것과, 아니면은 어떤 거를 발굴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중동 지역 물건도 나오고 일본 물건도 나오고 미국 물건도 나오고 여러 나라 물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양성이 되게 존중되는 사회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아니면 예술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 나라의 예술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라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예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나라의 보물이나 국보 같은 건 다 예술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거는 대충 뭔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상 얘기하면 좀 주무실 것 같아서 한번 실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 김준호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정말 엘리트다, 정말 애들이 뭔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진취적이고 되게 명문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임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나타낼 거, 나의 정체성을 나타낼 국기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주무시는 친구는 한번 깨워봐요. 하실 수 있는데 가운데다 그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장기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게 사진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는 직업이잖아요. 모습을, 뭐 사람들이나 뭐 건물들이나 풍경이나 이런 거, 그런 걸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 하잖아요, 세상을.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해처럼 위에서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관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위에다가 놨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눈 같아요. 렌즈처럼 라고 우길 거예요. 눈처럼 이렇게 했어요. 가운데를 원래 렌즈 생각하면 검정색을 떠올릴 텐데 이렇게 가운데 파란색으로 해서 살짝 눈처럼 제가 표현력이 좀 딸려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도를 했고요. 주변에 이거는 렌즈가 투명으로 이렇게 유리로 돼 있으니까 빛이 비치면은 여러 색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양한 사람들이나 풍경들의 색깔을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섞었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이에요? 무조건 면접전에 그러게 너무 잘하는데요? 대단한데요. 제가 생각한 제가 길거리를 좋아해서
그렸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해가지고 그 약간 말 안 듣는 컨셉으로 여러 가지 표정을 많이 그렸어요. 네, 청개구리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인을 상징 어쩌고 일을 그리라고 하셔서 오늘 날짜로 고대를 했어요.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진짜 하나 일러스트 작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진짜 짧은 시간에 그렸는데 진짜 완성도가 높고 진짜 잘 그린 것 같아요. 정의 크기만큼 빨간색으로 채웠고요. 그리고 초록색 연두색 하면은 약간 순수함 생각나잖아요. 저의 순수함은 한 요 정도 있다 생각하면서 해왔고요. 여기 보라색은 인간적인 저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모습을 담았대요. 저의 약간 피폐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라색으로 해놨습니다. 이 리본은 제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펄럭펄럭하면서 자유롭다는 걸 표현했고, 이 주변에 햇살과 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를 둘러싼 안정적인 환경과 그거를 제가 거울로 히읗에 표현함으로써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저도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고양이를 그렸는데요. 제가 정말 제 새끼처럼 새끼 때부터 키웠던 고양이가 있어요. 살짝 고양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서 저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고양이 최고라고 써놓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런가요?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아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디테일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멀리서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테두리에 하늘색으로 테두리를 했거든요. 이 테두리는 무슨 의미예요? 아 색깔이 이뻐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책상이 하얗거든요. 처음 보실 때 되게 저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저의 자유분방한 성격과 개성과 그 저의 뭐랄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한 그런 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요즘에 이제 퀴어를 상징하는 걸로 많이 쓰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쪽에서 선점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죄송한데 이거는 무지개 색이 아닙니다. 네. 빨간색 파나포를 전부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빨간색을 극소수로 썼고 저는 좀 더 형광색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전체인데 일부러 이렇게 구석에다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작게 그린 거예요? 작게 그린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보여... 아 그래요? 아니 얘기를 해보고 중간에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공주예요. 이게 공주예요. 여기까지 이 와주세요. 공주거든요. 여기까지 와주세요. 보이세요? 여기까지 와주세요. 자, 이거 아무튼 이거 공주인데요. 제가 공주거든요. 예린이가요. 예린이가 제가 맨날 공주래요. 그래서 제가 공주나라 공주로서 색감을 그리라고 하길래 그렸습니다. 이거 가까이서 보면 만세를 하고 있거든요. 왜 만세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공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기분이 좋아하는 학생이 멋있습니다. 예, 안 보이는데 이따가 끝나고 한번 가까이서 보시면은 귀엽게 잘 그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전체인데 일부러 이렇게 구석에다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작게 그린 거예요? 작게 그린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보여. 아, 그래요? 아니, 얘기를 해보고 중간에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공주예요. 이게 공주예요. 여기까지 이 와주세요. 공주거든요. 여기까지 와주세요. 보이세요? 여기까지 자, 와주세요. 이거 아무튼 이거 공주인데요. 제가 공주거든요. 예린이가요. 예린이가 제가 맨날 공주래요. 그래서 제가 공주나라 공주로서 국가를 그리라고 하길래 그렸습니다. 이거 가까이서 보면 만세를 하고 있거든요. 왜 만세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공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기분이 좋아하는 학생이 멋있습니다. 예, 안 보이는데 이따가 끝나고 한번 가까이서 보시면은 귀엽게 잘 그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귀엽게 됐기 때문에 저자는 귀여운 애들 어떻게 다르요? 아, 귀엽다. 알바요? 아, 그럼 왜 세 개인가요? 귀엽잖아요. 왜 하나가 아니라 세 개? 얘네 싹 다 귀여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조금씩 다른 귀여운 면이냐?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귀여움이래.